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결혼하셨다면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 부부는 안 싸우나? 나만 박 터지게 싸우네. 진짜 한때는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내가 진짜 못났네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그 시기를 뛰어넘고 더 깊은 부부 사이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고 굉장한 감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래서 가장 상처받기도 쉽고 제일 바라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 가끔은 외줄타기 하듯이 남편과의 관계가 아슬아슬해서 혼자 눈물 짓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책은 제가 진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 읽고 도움을 받았던 책이에요. 단순하지만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팁을 오늘 전달 드릴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부는 서로 1차 감정으로 말해야 한대요. 1차 감정이 뭐냐면요, 상황 속에서 바로 드는 감정이래요. 섭섭함, 우울함, 실망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일수록 2차 감정으로 말한대요. 2차 감정이 뭐냐면 내 깊숙한 진짜 마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 그러니까 1차 감정을 덮고 있는 짜증이나 분노, 화 이런 것들이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을 다 까서 보여주는 게 왠지 어른 같지 않아서 혹은 내 짝꿍이 그것도 몰라주나 싶어서 짜증이나 큰 소리부터 나가는 게 부부 사이잖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책 가만히 들으시면서 나는 내 짝꿍에게 얼마나 내 속마음을 정확하고 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할게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1차 감정 보여주기. 부부는 부적절한 소통을 반복하며 갈등을 겪고 반복되는 갈등은 결국 부부를 부정적인 관계고리 안에 가둬버린다. 부부는 항상 마주보고 다투기만 했을 뿐 한 번도 같은 곳을 보고 대화한 적이 없다. 부부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만 부부 모두의 적은 그간 부부가 갇혀있던 부정적인 관계고리이다. 사실 배우자는 적군이 아니라 관계고리의 개선을 도와줄 당신의 아군이다. 30대 중반인 민정씨 부부는 친구 소개로 만나 2년간의 연애를 거친 후 결혼했다. 부부는 현재 결혼 3년 차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부부는 동갑내기로 민정씨는 유치원 교사이고 남편은 대기업 대리이다. 1년 전 회사의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시행된 후 남편은 매일 퇴근이 늦다. 주중에도 야근 아니면 회식이다. 그래서 민정 씨는 정시에 일찍 퇴근해도 항상 집에서 혼자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서울에 있지만 부부는 지방에 살림을 차렸다. 결혼 후 부부는 서로가 등을 맞대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부부는 서로 등을 떼고 있다. 더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된 후 대화는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잠도 따로 자게 되었다. 민정 씨는 남편이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고 집에 버려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부부의 애착은 점점 손상되었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졌다. 결국 민정 씨 부부는 크게 다퉜다. 그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에 올 테니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5시쯤 남편은 민정 씨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부장이 갑자기 퇴근 후 회식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정 씨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괜한 기대를 가졌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에 기술된 관계 고리를 통해 부부의 정서는 순환했다.
1. 배우자의 행동은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애착 욕구를 자극한다.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은 민정 씨의 내면에 버려진 듯한 느낌을 자극했다. 2. 내면에 1차 감정이 발생한다. 1차 감정은 주로 서운함, 우울함, 두려움, 불안과 같은 깊고 연약한 정서를 의미한다. 이는 본래 자신이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실한 감정이다. 민정 씨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연애할 때 남편은 항상 민정 씨가 우선이었고 회식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민정 씨는 서운했다. 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우울하고 슬펐다. 3. 애착이 손상된 경우 1차 감정 대신 2차 감정을 주로 표현한다. 2차 감정은 주로 분노, 질투, 짜증과 같은 반응적인 감정으로 1차 감정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감정을 의미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민정 씨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만나고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너 때문에 삶이 지옥이라고 말이다. 민정 씨는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풀리기는커녕 더 강하게 치밀었다. 도저히 화를 멈출 수가 없었다. 4. 자신과 배우자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식한다. 민정 씨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민정 씨는 남편이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또한 자신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집에 혼자 남겨질 것만 같았다. 5.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한 행동을 한다. 민정 씨는 서글퍼질수록 더욱 화가 났다. 민정 씨는 어떤 공격이 남편을 붕괴시킬지 알고 있다. 민정 씨는 남편이 반격하기 전에 결정적인 펀치를 날렸다. 자기 일을 잘하면 부장 앞에서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다. 민정 씨도 말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관계는 흐름이다. 일단 부정적인 흐름을 타버린 이상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도중에 내릴 수가 없다. 아내의 무관심 또는 적대적인 행동은 그대로 전달되어 남편의 내면을 자극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내면에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남편 입장에서 고리를 한번 돌려보자. 민정 씨 남편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회사 내 인원 감축 이후 고민이 늘었다. 제때 승진이 안 되면 결국 파리 목숨이다. 부장은 정시 퇴근을 권장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힘든 야근을 자원하게 되고 지루한 회식도 빠질 수 없다. 부장이 회식에 빠진 사람을 마른 오징어처럼 질겅질겅 씹어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부장과 아내 모두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 보였다. 다투기 전날 역시 밤 늦게 귀가했던 남편은 홀로 잠든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은 내일 저녁은 꼭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부장이 당일 회식을 주최한 것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은 외로운 아내보다 얼굴도 모르는 부장 아들이 우선이다. 부장이 만취한 것을 확인한 후 남편은 회식 도중에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편은 직감적으로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내에게 저녁은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것 같아서 서재로 피해버렸다. 결국 침묵하던 민정 씨가 화를 터뜨렸고 그 화는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달되었다. 아내의 비난을 듣다 보니 남편은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모두 다 물거품처럼 느껴졌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글퍼졌다.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존재감도 없고 무가치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 또한
이러한 1차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애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편도 그저 화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한다. 일찍 집에 와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맨날 징징거리기나 하고 도대체 아내인지 딸인지 모르겠다고,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말이다. 하지만 아내가 내지른 결정적인 펀치, 자기 일을 잘하면 부장 앞에서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지에 몰린 남편은 자동 반사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더는 너랑 못 살겠다고 말이다. 순간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낸 후 부부는 정말 이대로 가면 법원에 가서 도장이든 지장이든 뭐든 찍고 올 것 같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 진료실을 찾았다. 관계의 고리를 볼 때 어떤 지점을 개선하면 부부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 같은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1차 감정이 2차 감정으로 바뀌어 전달되는 지점이다. 서로의 1차 감정이 2차 감정으로 표현되는 순간 부부는 부정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가 1차 감정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흐름은 다시 바뀐다. 1차 감정은 부부가 기본적인 존중을 유지하며 대화하는 수단이 된다. 사실 불화에 지친 부부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고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잘할 수 있지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 분명 이들에게 시작은 반이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떤 경우에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대개는 존중이었다. 부부는 최소한 서로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손을 내밀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1차 감정을 나누며 소통한 후 가장 좋았던 점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든 것이라고 말한다. 부부가 위기를 기회 삼아 애착을 회복하면 그저 사랑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2차 감정만 주고받으며 불화가 깊어졌던 민정 씨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부부는 1차 감정을 표현하며 훨씬 원활한 소통을 나타냈다. 민정 씨는 그동안 우울하고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동안 초라하고 무가치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고 민정 씨는 그런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민정 씨 부부는 긍정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1차 감정으로 대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시도해 볼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손실 프레임이 아닌 소득 프레임으로 만들기. 어느 동네에 흰 토끼와 검은 토끼가 각자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해 유난히 당근 수확량이 적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다. 두 토끼는 당근을 구하기 위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두 토끼는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거래할 만한 건 모두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두 토끼는 물물 교환을 하는 가장 큰 마을 장터로 갔다. 장터에 도착한 두 토끼는 각자 헤어져서 당근을 구하기로 하고 저녁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흰 토끼는 우선 장터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동물 중에 당근을 가진 동물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이 가진 당근이 필요해요. 흰 토끼가 먼저 당근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모두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어쩌다 요구에 응하는 동물도 있기는 했지만 그 동물들은 흰 토끼가 가진 물건 중 값비싼 것으로 교환 조건을 요구했다. 흰 토끼는 값비싼 물건을 고작 당근과 바꾸는 것은 손해인 것 같아서 그 요구를 거절했다. 등가 교환을 고집하다 보니 결국 흰 토끼는 당근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두 토끼는 각자 수레를 끌고 처음 헤어진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그런데 검은 토끼의 수레에는 당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흰 토끼는 당혹스러워하며 검은 토끼에게 어떻게 당근을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검은 토끼는 말했다. 먼저 다가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고 나도 당근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들 호의적인 태도로 거래를 하더라고. 단순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중요한 협상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에게 주는 것을 꺼린다. 우리가 협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실 프레임을 강화시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서로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손실 프레임이 아닌 소득 프레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좋은 타협은 서로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우리의 태도는 상대가 현재 상황을 소득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원하는 것을 얻은 상대방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뜻 넘겨줄 것이다. 부부 역시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을 때 이 협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검은 토끼에게는 값비싼 물건의 가치보다 당근의 가치가 더 높았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반대였듯이 말이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부부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다음 상황을 한번 보자. 1. 신혼부부인 아내는 남편에게 퇴근 후 설거지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매번 남편은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 고민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먼저 물어봤다. 남편은 헬스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고 아내는 퇴근 후 설거지를 끝내고 다녀오라고 했다. 남편은 이전과 달리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설거지를 하고 헬스장으로 갔다. 2. 남편은 퇴근 후 주 1회는 동료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기도 힘들다며 이를 거부했다. 얼마 후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아내는 주말에 하루 반나절 정도는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자신이 아이들을 돌볼 테니 주중에 퇴근 후 한 번은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했다. 아내는 이전과 달리 기분 좋게 수락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요구를 먼저 말했을 때는 도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준 이후에는 자신의 요구가 한결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양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가 원하는 더 큰 것을 양보해 줄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자세라면 부부간의 협상은 매우 원활해진다. 부부가 서로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당근은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흰 토끼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수백 장의 전기장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있는 곳이 사막이라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생수 한 통이다. 결국 진심이 담긴 소통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주고받는 협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도 위조 지폐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와서는 안 된다. 만약 위조 지폐를 갖고 왔다면 협상 후 돌아갈 때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것도 위조 지폐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협상 이후에 배우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또한 당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
부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애착을 회복하고 안전기지를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장애물과 마주한다. 그것들은 부부가 뜻을 모아 잘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나타나서 방해한다. 부부 역시 그것들만 만나면 무력해진다. 그것은 바로 부부의 내면에 남아있는 과거 자신들의 모습이다. 남편의 욱하는 성격과 폭음 때문에 진료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는 3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부부 상담 외에도 개인 면담,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과거와 달리 그는 직장 회식조차 불참할 만큼 금주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부 대화 시 의견을 더욱 차분히 말하는 변화도 관찰되었다.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남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내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언제든지 과거처럼 욱하고 화낼 것이 뻔해요. 술도 끊는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지금도 과거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편이 허탈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기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부부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바로 과거 자신들의 모습이었다. 현재 부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과거의 자신들을 현재로 소환하는 순간 부부는 다시 좌절한다. 남편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불신하는 아내를 보면 무력해진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도 과거 기억이 떠오르면 경계심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되새김질 하다 보면 부부는 결국 과거에 굴복하고 노력을 멈추게 된다. 대개 부부가 과거에 굴복하는 이유는 아직도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어. 당신이 잘했다면 과거를 망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말이다. 부부는 과거에서 시작된 미련의 끈앞풀을 현재까지 연결시킨 채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과거처럼 후회로 물들까봐 두려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할수록 고통만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들이 더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하다. 그리고 속상해하는 부부의 귀에 대고 과거의 부부는 속삭인다. 의심을 거두지 마. 언제든지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 이제 더는 과거 속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현재와 연결된 끈앞풀을 끊어내고 과거의 자신과 이별해야 한다. 만약 부부 모두 애착을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면 더는 묻고 따지지 말고 망쳐버린 과거를 인정하자. 그리고 현재 서로의 긍정적 변화에 더욱 집중하자. 결국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다. 우리가 배우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심하고 경계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설령 우리가 묻고 따져서 배우자의 흠집을 찾아낸다고 치자. 그래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또한 다시 패자만이 득실거리는 전쟁터에 놓여 있을 뿐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심한 덕분에 배우자의 흠집을 찾아낸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불신 가득한 우리의 눈빛이 배우자를 지치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의심이 아닌 믿음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책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믿지 않았다 한들 배우자가 더 나은 모습을 보였거나 우리가 덜 상처받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 자신은 부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과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과거를 수용한 이들은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본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재에도 부부는 과거에 집착하며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를 망쳐버린 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부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는 데 힘쓸 수 있다. 이제 그만 흐르는 강물에 과거를 흘려보내자.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지 말자. 찰떡 같은 마음은 찰떡같이 표현하기.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에서 아내인 김지영이 임신 기간과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남편도 항상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물론 남편의 도와준다는 말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도 있고 열심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지영은 남편의 도와준다는 말이 더없이 거슬린다. 결국 김지영은 참고 있던 불만을 터뜨리며 육아는 남편이 돕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을 잘 설명하여 오해를 풀지만 김지영은 남편의 도와준다는 표현에서 육아가 온전히 여성의 책임인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하다. 김지영 부부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표현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소요를 일으킨다. 우리가 아무리 찰떡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개떡같이 표현되면 상대방은 그저 개떡을 전달받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찰떡 같은 마음을 보냈다고 고집만 부릴 것인가? 그 시간에 차라리 배송 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포장해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전공의 수련을 받을 당시 어떤 선배는 항상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나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리는 거 아닌가? 였다. 그때는 차마 그 선배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둘 다 전문의가 된 후에는 말할 수 있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그런 요구를 하는 선배나 어른은 흔히 꼰대라고 불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도 개떡같이 말하면서 배우자가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고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걸 너는 알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들은 배우자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우리는 부동산 구매, 취업처럼 법적 계약을 맺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글로 명시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어가 가진 의미 하나하나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서로가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다. 부부 역시 법적 계약 관계 중 하나이다. 우리는 부부 관계 또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리고 찰떡같이 말해야 찰떡같이 들린다는 것은 반박 불가한 진리이다. 하물며 개떡 같은 마음도 찰떡같이 전달하면 찰떡처럼 들린다는 점에서 소통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배우자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찰떡 같은 마음은 배우자가 건네받을 때 가장 찰떡 같아야 한다.